안철수 신임 당대표가 수락연설을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본인이 마치 그 연설의 느낌은 뭐냐면 한 20, 30년 정도 민주화 운동 하다가 독재 정권과 싸우자 그 느낌이었어요. 그 연설문 자체는. 그리고 또 암스트롱 발성으로 다시 한번 대선 때처럼 외쳐주셨는데 이게 지금 트위터에서 굉장히 회자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날 수락연설에 또 표절 의혹이 아주 표절? 그래요? 네. 또 어떤 네. 부분이요? 이 영화 We Were Soldiers라는 영화 멜 깁슨이 나오는 영화인데요. 아, 예. 제목은 알아요. 베트남전 영화 네. 좀 재밌게 봤어요. 거기에 나오는 멜 깁슨이 연기한 무어 중령의 연설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걸 찾아내신 분들이 정말 대단한 것 같네요. 네. 엄청나구나. 엄청나구나. 찾아내신 분은 뭐 클리앙이나 MLB 파크에서 나왔다고 하고요. 영화 속 대사는 우리가 적진에 들어갈 때 내가 가장 먼저 전장에 발을 디딜 것이고 전장을 떠날 땐 내가 가장 늦게 나올 것이며 누구도 남겨두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병사들한테 하는 이야기인데. 맞아요. 예, 네. 기억난다. 전에 비슷한 논란 하나 있지 않았어요? 표절 논란? 그때도 오바마의 표절을 했었는데 그랬었죠. 지금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대로 안철수 수락 연설에는 적진에 제일 먼저 달려갈 것이고 적진에서 제일 나중에 나올 것이고 단 한 명의 동지도 고난 속에 남겨두지 않겠다. 표절 맞네요. 정말 표절이네. 그 뭐 의혹이야. 그 의혹이 아니네. 명백하네. 맞구만. 그런데 뭐 단 한 명의 동지도 고난 속에 남겨두지 않겠다는 거는 과거에는 너무 많이 남겨두고 나왔으면서 우리 준서 씨랑 유미 씨 어떻게? 안철수 자체가 국민의당 대표가 된 게 자체가 네. 권한이에요. 뭔 소리야. 이제 고난의 행군을 하는 거네. 아니, 남겨두기 전에 먼저 버렸으면서 뭘 남겨두지 않는다고 그래요. 야, 어떻게 그 영화 대사를, 물론 이건 이제 영화 대사라기보다는 이게 역사적 팩트예요. 그 무어 중령인가 대령인가 그분이 그 실화로 만든 실화예요. 영화예요. 그래서 베트남전에서 처음 헬기 강습 부대를 창설을 해요. 그래가지고 적진에 침투해서 헬기로 부대원들을 나눠서 그러니까 이동을 시켜서 장악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럼 거기에서 그 무어 중령이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원래 역사적 팩트예요. 멋진 거는 다 지가 하고 싶어 하니까. 남겨놓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다 데리고 가세요. 예. 국민의당이라고 하는 당을 자기들끼리만 생각해 보면 어제 생중계하는 거 보니까 열혈 지지자들이 있긴 있더만요. 예. 사진 찍으면서 막 안철수 연호하는 소리 지르고 그분들이 있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안철수가 당대표가 됨으로써 사실은 대안도 없었지만 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깊이 갖고 있는 게 결국 기반은요. 문재인 후보가 싫었던 사람들이 호남과 수도권에서 국민의당 밀어준 거예요. 그렇죠. 예. 다른 의미가 없다고요. 근데 그렇게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싫어서 밀어줬음직한 사람들이 사실은 찻잔 속의 태풍처럼 소멸해 가고 있는 게 지금 문재인 지지율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들만의 리그 한참 하다가 지금 현재 이제 안철수를 찍지 않은 50%에 가까운 당원들이나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제 안철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갈등이 계속 노출될 겁니다. 근데 국민들은 그렇다 보면 내용이 옳고 그르고는 사실 가치관의 문제들이 많아요. 정당에서 하는 일들이라는 게. 근데 국민들이 뭘 보냐면 얼만큼 지들끼리 단합 잘하고 가느냐. 얼만큼 긍정적인 아젠다를 내느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안철수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것을 지들 나름대로 당내 협치의 개념으로 가긴 힘든 캐릭터예요. 그렇다 보면 점점 나쁜 소리만 나오는 잡음들이 나오는 과정 속에 소멸해 갈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진짜 중요한 건 안철수의 의도라고 보는데요. 지금 각 당들이 내고 있는 목소리 한번 제가 대충 설명을 해드리면 정우택은 수도권에서 야3당이 단일을 보내자 지금 그 얘기 했어요. 그리고 홍준표는 안철수가 진보 쪽의 표를 많이 잡아먹으면 우리가 유리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안철수 화이팅을 하더라고 토크쇼에서. 그리고 안철수는 수락연설 같은 걸로 보면 국민의당 후보들이 당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히 딱 좁히면 선택지는 저는 두 개밖에 없는 거죠.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이든 이제는 좀 더 폭이 넓어진 거예요. 자유한국당이든 바른정당이든 선거 연대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어 놨다고 보고 심한 경우에는 치명적으로 생각하면 합당도 가능하겠죠. 바른정당이든 자유한국당이든 점점점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안철수 원래 그런 놈이니까라고 분노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점점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밀어내고 있는 거지 우리들 입장에서도. 그런데 지방선거 때가 이제 하이라이트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정우택 이야기처럼 수도권에서 단일 후보를 내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지점이에요. 저쪽 사람들은 그것을 프레임 짜기 나름인데 그때쯤 그 단일 후보를 낼 수 있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독선과 오만과 가득 차갖고 지금 국민들을 피박한다 요 분위기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불가능하지. 뭐더라 지지율 독재? 예. 조선일보에서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기존의 야권들이 지방선거나 무슨 선거에서 야권 연대를 하겠다고 하면 그 반대 방식으로 계속해서 비판했던 게 그거잖아요. 시너지도 나지 않는 야권 연대 의미도 명분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이 잘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로 그런 프레임을 짜서 지방선거에 임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사실 절망적이거든요. 이게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치 세계에서. 그래서 지금 야3당이 뭐 합당을 하든 뭐 연대를 하든 뭐 무슨 수를 써서든 단일화를 한다고 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지금의 지지율이 역전되거나 뒤집어질 건 아니잖아요. 뭐 좋게 이야기해서 1 더하기 1이 3인 정도의 효과를 낸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을 뒤집을 수는 없는 거예요. 자기들만의 생존, 살아남기 위해서 그 굴리는 일종의 레토릭, 이게 말장난 같은 거죠.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인 언어나 표현을 해내야 되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자기들의 앞날이 막막하다고 해서 죽겠어요, 불쌍하게 봐주세요 하고 막 이렇게 읍소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태를 견디기 위해서 어떤 정치적인 언어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의 마음속에 이미 자리 잡아 있는 그 이미지들, 마음속의 결정들을 한꺼번에 뒤집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의미 없다고 봐요. 특히 이번에 안철수가 당대표가 됐지만 실질적인 당대표는 김동철 원내대표가 할 가능성도 커요. 그렇겠죠. 실질적으로 완전히 쪼개진 상태에서 지금 국민의당 요번에 그 선출된 지도부는 한 명 빼고 다 외잖아요. 한 명만 그 의원직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도 안철수랑 그렇게 가까운 분은 아니라고 들었어요. 그러면 그 당 지도부가 국회의원들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어요. 실질적으로 당 일정에 잡혀 있는 공식 뭐 최고위원회의 같은 이런 당 일정 말고는 국회의원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접점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국회의원들이 원래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로 출마하는 것을 지지해서 성원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당 지도부하고 완전히 쪼개지는 거거든요. 국회하고 당 지도부가. 그러면 실질적인 힘은 누가 가지고 갔느냐 이거죠. 그러면 원내대표가 실질적인 힘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허수아비 대표가 예.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렇죠. 저는 바라올 건데 정말 진정으로 바라올 건데 안철수가 51%로 당대표가 되고 나머지가 49%잖아요.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이분들의 앞으로의 그 아주 무궁한 역할을 좀 기대하고요. 내부 총질 같은가요? 그렇게 험한 말 쓰시면 안 되죠. 그래서 안철수가 민주당 안에서 버려왔던 그 폐악질을 그대로 당할 수 있게 한번 무궁한 활약을 좀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은 사실 안철수를 뽑음으로써 자기들만의 리그가 되면서 점점 소멸해 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정치인들이나 일반 정치 지지자들은요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 그 맞다고 생각하는 걸 부단히 증명하려고 합니다. 박근혜 정권이 무너진 건 부단히 증명하려고 하는 노력을 할 틈도 없이 언론들이 무자비하게 박근혜에 대한 민낯을 드러냄으로써 사람들이 방어도 못한 채로 끝난 거거든요. 예를 들면 안철수의 당대표 출마는 내가 안철수를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 국회의원이지만 이건 잘못이다라고 느꼈던 사람들이 안철수 체제에 순응할 가능성은 저는 없어 보인다고 보거든요. 일반인들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논란이 있었을 때 자기들이 먼저 와서 악플을 달고 막 공격했던 지점은 내가 맞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방송으로 내봐야 듣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낸 방송을 해명 방송이나 변명 방송으로 네. 들으면 순위 올라갈까봐. 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방송으로 어떤 메시지를 내봐야 상대방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이 주는 어떤 괴리감 같은 게 저는 있다고 보는데, 어쨌건 국민의당이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민낯 있잖아요. 민낯.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단일화를 한다고 쳐도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사실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 못 받을 사람들이 뛰쳐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게 국민의당이야. 바른정당도 마찬가지고 자유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느 지역에서 후보 단일화 가능할까요? 그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평생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그쪽에서 계속 출마했던 사람 입장에서 네. 자기 지역의 국민의당 후보가 단일화되면 그거 그냥 냅둡니까? 나 떨어져도 상관없으니까 네. 저 새끼 떨어뜨리려고 네. 나가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말에 의한 자기들끼리 어떤 희망사항일 네. 뿐이지 실제로 그렇게 야권 단일화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느 지역이든 간에. 요즘 들어서 그 국정원 민간인 댓글팀 이야기가 계속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나가는 뉴스에 살짝 한번 나온 게 2012년 당시에 민간인 댓글팀을 활용한 국정원의 그 여론 공작이 처음에는 안철수 띄우기로 가다가 박근혜 띄우기로 선회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내용이. 그래서 이거는 저 기사에서 나온 거예요. 신문 기사에서 나온 건데 그 기사를 딱 읽으면서 역시 그랬었나 하는 생각을 정말 지울 수가 없고요. 지금도 또한 안철수가 당대표가 돼서 앞으로 어떤 말과 행동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런 부분이 걱정이 많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뜬금없이 당대당 통합을 한다든지 야당끼리 뜬금없이 이명박 목을 딱 조여가는 그런 타이밍에 이상한 그 정치적인 아젠다를 들고 나와서 판을 흐린다든지 이럴 그 개연성은 또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제 안철수가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호남 많이 갔잖아요. 호남에 가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국민의당의 뿌리는 호남이다라고. 네. 근데 호남 분들 입장에서는 바른정당 등과의 연대나 합당은 받아들이기 좀 힘들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예. 그나마 지금 한 20% 정도의 지지율이 남아 있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서 만약에 그런 식의 연대를 하게 되면 더 빠지는 거기 때문에 굉장한 딜레마일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을 호남 분들이 지지하지 않았던 이유는 되게 극명한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을 상수로 보고 국민의당을 변수로 봤는데 니들 그렇게밖에 못해? 그 느낌 있잖아요. 야당으로서. 네.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준 표란 말이에요. 정말 얘네들이 잘한다 이런 것보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랑 더불어민주당이 잘해버려. 그러면 원인이 회수가 된 거예요. 끝. 말할 것도 없네요. 끝. 그런데 이제 이런 것도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고 싶죠. 지방선거 때 이 분위기로만 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숨어있는 분명히 차이가 있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광역단체장이 17개 시도가 광역단체장이거든요. 그중에 만약에 지방선거 때 어느 정도가 가능할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더불어민주당이. 예. 근데 대구, 그다음에 경북, 예. 다음에 부산, 경남, 또 울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심한 경우는 한석 제외하고도 가능하겠다라고 생각해봤어요. 경북은 사실상 힘듭니다. 선거 구도가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싸우는 정도의 구도가 만들어진다면 격렬하게 싸운다 그러면 대구 정도는 가져갈 수 있겠다. 그건 총선 때 이미 보여줬잖아요. 네. 홍일학 의원, 네. 김부기 의원 이런 사람들이 당선되는 거 네. 보면서 그러니까 일정한 정도 30%대 득표율로도 당선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에요. 일테면 야권 분열이 되는 거지 그쪽에. 우리가 그렇게 많이 했던 거. 그러면 이제 선거 결과라는 게 17개 광역 단체장들 중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6개를 가져가 버리는 상황.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을 합칠 수밖에 없고요. 국민의당은 그냥 소멸. 푸나님 이야기 듣다 보니까 기분이 묘해요. 왜요? 이 분석의 틀만 놓고 보면 우리가 벌써 보수가 된 것 같아요. 점쟁이 됐죠. 예. 그 만약에 푸나님 예측대로 그런 식으로 흘러간다고 하면 정말 안철수는 그 다음에는 매장되는 거네요. 다시는 이쪽 계통에 발을 들일 수 없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 것 같아요. 안철수는 분명히 보궐선거에 국회의원 출마합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송파을. 그러니까 이게 안철수가 정치를 너무 쉽게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박지원 대표의 그 페이스북에 왜 짜증났다 그랬나? 뭐 기분을 이렇게 표현하는 이모티콘 뭐 이런 예. 것 때문인데 박지원 전 대표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서울시장 나갈 게 아니라 부산시장을 나가라. 굉장히 박지원의 해안이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당선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송파을도 지금 뭐 안철수가 만약에 어떤 착하게 그림을 그린다면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정치를 너무 쉽게 했다는 게 컨텐츠에 대한 평가 없이 대중적인 인기로 강행 같은 거 하면서 대중적 기회가 생겼어. 그래서 자리가 났어. 근데 그 자리에 야권 세가 엄청나게 강한 지역에 마치 새정치라는 걸 무기로 가서 당선이 됐어요. 근데 그때 거기 나가려고 할 때 사람들이 다 비난을 했죠. 쉬운 곳에 가서 정치하니까 국회의원들도 적지 갖고 살아 돌아온 사람이 훨씬 더 가치가 높잖아요. 예. 비례대표보단 예. 지역구 뭐 그냥 지역구도 적지. 적지에 가서 예. 살아 돌아온 사람. 예. 본인은 그런 착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당시에 뭐 재보궐선거하고 또 뭐 총선은 달랐지만 예.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 지명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사람들을 상대로 그냥 무혈 입성하다시피 들어왔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송파걸 같은 자리도 내가 들어가면 그래도 야권 사람들이 될 사람 밀어주자 분위기가 될 거라는 아니라는 생각 갖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네요. 예. 원래 송파을이 안철수가 딸이죠. 안설이가 예전에 다녔던 강원 초등학교가 있었던 곳으로 그 문정동에서 예전에 살았던 곳이에요. 제가 그 아파트를 살아서 알아요. 안 가본 데가 없어. 강남 피플. 오. 아니, 이상하게 뭔가 엮여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지역으로 지금 자기가 살아봤고 알기 때문에 한다. 원래는 거기가 예전부터는 새누리가 강세인 지역이거든요. 이번만 어떻게 해서 최명길 후보가 됐었던 곳이에요. 자, 저는 이제부터 송파의 사위가 되겠습니다. 아이고. 표는 안철수가 진보 쪽의 표를 많이 잡아먹으면 우리가 유리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안철수 화이팅을 하더라고, 토크쇼에서. 그리고 안철수는 수락연설 같은 걸로 보면 국민의당 후보들이 당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히 딱 좁히면 선택지는 저는 두 개밖에 없는 거죠.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이든 이제는 좀 더 폭이 넓어진 거예요. 자유한국당이든 바른정당이든 선거 연대에 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어 놨다고 보고, 심한 경우에는 치명적으로 생각하면 합당도 가능하겠죠. 바른정당이든 자유한국당이든 점점점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안철수 원래 그런 놈이니까라고 분노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점점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밀어내고 있는 거지, 우리들 입장에서도. 그런데 지방선거 때가 이제 하이라이트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정우택 이야기처럼 수도권에서 단일 후보를 내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거지점이에요. 저쪽 사람들은 그것을 프레임 짜기 나름인데 그때쯤 그 단일 후보를 낼 수 있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독선과 오만과 가득 차갖고 지금 국민들을 피팍한다 요 분위기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불가능하죠. 뭐더라 지지율 독재? 예. 조선일보에서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기존의 야권들이 지방선거나 무슨 선거에서 야권 연대를 하겠다고 진에서 제일 나중에 나올 것이고 단 한 명의 동지도 고난 속에 남겨두지 않겠다. 표절 맞네요. 표절이네. 그 뭐 의혹이야. 그 의혹이 아니네. 명백하네. 맞구만. 그런데 뭐 단 한 명의 동지도 고난 속에 남겨두지 않겠다는 거는 과거에는 너무 많이 남겨두고 나왔으면서 우리 준서 씨랑 유미 씨 어떻게? 안철수 씨 자체가 국민의당 대표가 된 게 자체가 권한이에요. 뭔 소리야. 이제 고난의 행군을 하는 거네. 아니, 남겨두기 전에 먼저 버렸으면서 뭘 남겨두지 않는다고 그래요. 야, 어떻게 그 영화 대사를, 물론 이건 이제 영화 대사라기보다는 이게 역사적 팩트예요. 그 무어 중령인가 대령인가 그분이 그 실화로 만든 실화예요. 영화예요. 그래서 베트남전에서 처음 헬기 강습 부대를 창설을 해요. 그래가지고 적진에 침투해서 헬기로 부대원들을 나눠서 그러니까 이동을 시켜서 장악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럼 거기에서 그 무어 중령이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원래 역사적 팩트예요. 멋진 거는 다 지가 하고 싶어 하니까. 남겨놓지 마세요. 그냥 다 데리고 가세요. 국민의당이라고 하는 당을 자기들끼리만 생각해 보면 어제 생중계하는 거 보니까 열혈 지지자들이 있긴 있더만요. 예. 사진 찍으면서 막 안철수 연호하는 소리 지르고 그분들이 있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안철수 하면 그 반대 방식으로 계속해서 비판했던 게 그거잖아요. 시너지도 나지 않는 야권 연대 의미도 명분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이 잘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로 그런 프레임을 짜서 지방선거에 임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사실 절망적이거든요. 이게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치 세계에서. 그래서 지금 야3당이 뭐 합당을 하든 뭐 연대를 하든 뭐 무슨 수를 써서든 단일화를 한다고 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지금의 지지율이 역전되거나 뒤집어질 건 아니잖아요. 뭐 좋게 이야기해서 1 더하기 1이 3인 정도의 효과를 낸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을 뒤집을 수는 없는 거예요. 자기들만의 생존, 살아남기 위해서 그 굴리는 일종의 레토릭, 이게 말장난 같은 거죠.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인 언어나 표현을 해내야 되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자기들의 앞날이 막막하다고 해서 죽겠어요, 불쌍하게 봐주세요 하고 막 이렇게 읍소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태를 견디기 위해서 어떤 정치적인 언어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의 마음속에 이미 자리 잡아 있는 그 이미지들, 마음속의 결정들을 한꺼번에 수가 당대표가 됨으로써 사실은 대안도 없었지만 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깊이 갖고 있는 게 결국 기반은요. 문재인
후보가 싫었던 사람들이 호남과 수도권에서 국민의당 밀어준 거예요. 그렇죠. 예. 다른 의미가 없다고요. 근데 그렇게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싫어서 밀어줬음직한 사람들이 사실은 찻잔 속의 태풍처럼 소멸해 가고 있는 게 지금 문재인 지지율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들만의 리그 한참 하다가 지금 현재 이제 안철수를 찍지 않은 50%에 가까운 당원들이나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제 안철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갈등이 계속 노출될 겁니다. 근데 국민들은 그렇다 보면 내용이 옳고 그르고는 사실 가치관의 문제들이 많아요. 정당에서 하는 네. 일들이라는 게. 근데 국민들은 뭘 보냐면 얼만큼 지들끼리 단합 잘하고 가느냐. 얼만큼 긍정적인 아젠다를 내느냐 이런 거거든요. 네. 근데 안철수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것을 지들 나름대로 당내 협치의 개념으로 가긴 힘든 캐릭터예요. 그렇다 보면 점점 나쁜 소리만 나오는 잡음들이 나오는 과정 속에 소멸해 갈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진짜 중요한 건 안철수의 의도라고 보는데요. 지금 각 당들이 내고 있는 목소리 한번 제가 대충 설명을 해드리면 정우택은 수도권에서 야3당이 단일을 보내자 지금 그 이야기 했어요. 그리고 안철수 신임 당대표가 수락연설을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본인이 마치 그 연설의 느낌은 뭐냐면 한 20-30년 정도 민주화 운동 하다가 독재 정권과 싸우자 그 느낌이었어요. 그 연설문 자체는. 그리고 또 암스트롱 발성으로 다시 한번 대선 때처럼 외쳐주셨는데 이게 지금 트위터에서 굉장히 회자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날 수락 연설에 또 표절 의혹이 아주 표절? 그래요? 네. 또? 어떤 네. 부분이요? 이 영화 We Were Soldiers라는 영화 멜 깁슨이 나오는 영화인데요. 아, 예. 제목은 알아요. 베트남전 영화 네. 재밌게 봤어요. 거기에 나오는 멜 깁슨이 연기한 무어 중령의 연설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어, 그래요? 그걸 찾아내신 분들이 정말 대단한 것 같네요. 네. 엄청나구나. 엄청나구나. 찾아내신 분은 뭐 클리앙이나 MLB 파크에서 나왔다고 하고요. 영화 속 대사는 우리가 적진에 들어갈 때 내가 가장 먼저 전장에 발을 디딜 것이고 전장을 떠날 땐 내가 가장 늦게 나올 것이며 누구도 남겨두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병사들한테 하는 이야기인데. 맞아요. 예, 네. 기억난다. 전에 비슷한 논란 하나 있지 않았어요? 표절 논란? 그때도 오바마의 표절을 했었는데 그랬었죠. 지금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대로 안철수 수락 연설에는 적진에 제일 먼저 달려갈 것이고